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체계도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3억 원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9억 원은 이 세금과 대출 규제의 기준점이 되는 액수인 만큼 이 향후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 잠시 뒤에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 놓을게요. 자, 그럼 오늘도 황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핫한 지역 첫 번째 지역 어딜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입니다. 유형은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약 53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천구 하면은 좀 아이들을 많이 가진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기 편하지 않을까, 괜찮은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신월동 하면 많은 분들께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입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신정내거리역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가 매매가라든지 호가가 너무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더더욱 올라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주변 자체에,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 자체에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이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 주변 여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 자체의 빌라라든지 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거기다 이 신정내거리역에서 이 신정역을 이용을 해서도 뭐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홍대와 마포, 제일 중요한 마곡지구까지 이 업무지구를 다양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주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부천이라든지 인천 라인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입지이고요. 거기 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서 뭐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파주까지도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바로 목동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목동의 교육 특화지구죠. 대형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충분히 이 목동 교육 특화지구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대 목동병원이라든지 서울 서남병원, 나누리병원 등 굉장히 대형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디컬 인프라 역시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입지를 잘 참고하셔서 이 투자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는 위치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어떤지 또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 교통적인 수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천구 신월동 자체에는 이 지하철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신정동, 물론 가깝긴 하지만 신정동의 이 신정내거리역이라든지 신정역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신월동에 지하철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전철 목동선입니다. 제2차 서울시 교통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신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 길이는 10.87km의 12개의 정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하철이 들어서는 이 지역 자체는 양천구 신월동을 비롯해서 신정동과 이 목동,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은 현재 착공을 시작을 21년도에 하게 되면 60개월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거기다 이 신월동은 현재 목동선이 되게 되면 이 지하철 교통 개선 자체가 되고 이 마곡지구
이 마곡 직주 근접 그리고 목동 대형 학원가와 많은 이 업무지구 자체로 이동을 하셨을 때 이 접근성이 굉장히 상향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종 홍대선입니다. 현재 이 원종 홍대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호재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 차량기지 사업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착공과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년도에 1월 달에 발표를 했죠. 기사화가 되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기지 자체를 이전 부지 관련해서 이 착공 시기를 2021년도에 철도 계획에 포함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0년도에 준공을 목표를 하게 되고 사업비는 현재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다 이 원종 홍대선 전용 차량 기지 건설 자체를 그냥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급행 노선까지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교통 개발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업 효과를 보게 되면 부천의 격자형 지하철도망의 완성 그리고 서울의 각 지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이 교통에 관한 호재인데요. 자차로 이동하시는 이 자가용을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신월동과 인천 라인으로 해서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현재 이 도로 개량 공사를 해서 지하도로 사업 자체를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 공사비는 기존에 4천억 원 정도를 봤었는데 많이 오르게 되었죠. 7,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지하 사업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2018년 5월 인천대로 진출입구만 벌써 9곳이 개통이 된 상황이고요. 지난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달까지 바로 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02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개발 호재고요. 현재 이 통행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44km밖에 안 되는데 지어지게 되면 90km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이 편익에 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이 통행 시간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 정도가 이 편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도로 자체가 8차선 도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 총 12개의 차선이 늘어섬에 따라서 많은 편익이라든지 기타 많은 차량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 이 끝이 아니죠. 바로 이 신월 IC에서 여의도 지하 사업까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10분대로 주파를 할 수 있는 이 자가 교통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말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7.53km 길이의 서울 제물포 터널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포 터널 개통 시기는 현재 2021년 4월로 보고 있고요. 이후 신월 IC부터 목동 운동장까지 약 4km 되는 구간에 국회대로 지하 차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지하 차도 위에는 서울광장 크기의 8배가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원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월동뿐만 아니라 목동 라인 그리고 여의도까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첨단 물류 복합 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 T&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서부 T&D라는 회사는 보유 자산을 굉장히 높게 이 금액 자체를 매가나 이 자산의 규모를 굉장히 높게 잘 형성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현재 이 소재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신월동입니다. 신월동에 이 시설 계획들은 물류창고라든지 문화집회,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오픈 일자는 2024년 7월 정도로 발표를 했고요. 현재 이 서부 트럭 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이 서부 트럭 터미널 복합 물류센터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이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자산 가치가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많이 높게 향상이 될 것으로 많은 금융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값이라든지 이 땅값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큰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월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교통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동선이라든지 이 원종 홍대선 추가적으로 많은 교통 호재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많은 매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지역을 더욱더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이 호재는 엄청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한번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볼게요. 네, 현재 이 신월동 아파트는 신정 뉴타운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인근, 신정 뉴타운 인근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특성상 앞으로 이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깡통 전세라든지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삼가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는 항상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정보 한번 알아볼게요. 시세는 어떻게 좀 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 시세 자체는 시작을 했던 금액이 4억에서 5억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4억 정도를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고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서 약 8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2억 1천에서 2억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6천에서 1억 6,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살펴볼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45제곱미터. 시세는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의 수요도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역세권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자세한 위치와 입지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평시장 역세권의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현재 이 부평시장역을 비롯해서 북쪽으로는 이 7호선인 부평구청역이 있고요. 이 남쪽으로는 1호선인 이 부평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을 이용을 해서는 뭐 강남 쪽으로 가시기가 편리하고요. 1호선을 이용을 했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벨리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용산역, 뭐 영등포역, 서울역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고요. 이 부평역에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GTX B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평시장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지하 상가가 내부에 있는데요. 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 할 만큼 굉장히 넓은 지하 상가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 생활 인프라로서 이 톡톡히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부평 시장이라든지 내지는 뭐 청과시장 그리고 이 구청이라든지 뭐 교육 지원청, 거기다 이 학군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주택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 부평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웅진 플레이 도시라든지 월드체육관, 그리고 신트리공원, 축구장이 있는 이런 공원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잠시 후에 호재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근린시설이라든지 녹지공원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하지만 이 부평에 미군기지 반환을 현재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투자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셨을 때 이 지역을 부평으로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평하면 사실 수도권에서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 좋게 좀 갖춰져 있는 게 이미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GTX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호재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GTX B 노선뿐만 아니라 A 노선, C 노선 뭐 많은 이 GTX 노선을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연히 통과를 해서
2027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착공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주목을 하고 계신 이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인천 그리고 부평 그리고 마석까지 진행이 되는 이 GTX인데 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났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남부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이 GTX B 노선을 통해서 바로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 잠실까지 갈 수 있는 노선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천 자체에서 송도라든지 내지는 부평에서 이 서울 잠실까지 약 4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GTX 노선 자체로 이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께서는 수혜를 톡톡히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은 올해 결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B 노선 자체와 이 남부광역급행철도가 연결이 되도록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제가 입지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부평이라는 지역 자체는 녹지공원이라든지 이 근린시설이 좀 협소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평 미군 기지가 반환이 확정이 되고 현재는 1단계 반환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지어지는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곳에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와 이 캠프마켓을 활용 방안을 위해서 현재 이 TF를 구성을 했고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앞으로 논의를 하고 이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것들로 발전을 해 나갈 건지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주목이 되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평 장고개도로 개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 부평 시장역 주변에는 교통이 굉장히 좀 체증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안 장로교회 이 도입 쪽에서 이 산곡동까지 연결이 되는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개발 호재인데요. 현재 미군 기지를 제외한 620m 구간을 개통한다라는 것이고 109 개통 이후 2022년 만에 첫 개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 350억 원으로 투입이 돼서 앞으로 이 개발 호재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교통 체증 당연히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수혜는 인천 이 부평 시장 라인 쪽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굴포천 복원 사업입니다. 정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이 굴포천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굴포천 라인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밑에는 현재 이 굴포천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2022년에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인 부평 시장역부터 이 부평역까지 당연히 주변에 이 청계천 같은 굴포천을 만들어짐에 따라서 근린공원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고요. 수혜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도 현재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문화, 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의 촉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설계 용역 공정률은 현재 85%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 설계 도면 자체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보건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 이해 분석도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굴포천 라인 주변에는 가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이라든지 많은 곳들은 거의 중점을 두는 것들이 노후가 된 도로를 다시 쾌적하게 만들거나 노후가 된 시설들을 다시 쾌적하게 만드는 변모를 시키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면 부평이라든지 몇몇 도시 되는 곳들은 일자리 창출을 좀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현재 이 혁신센터를 조성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상권화가 자체가 활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주변 자체로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만큼 공급 자체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지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만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부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룸이라든지 원룸 내지는 1.5룸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 IC죠. 이 부평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인천 IC가 있는데요. 이 인천 IC를 통해서 뭐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빠지거나 내지는 신월동이라든지 영등포, 뭐 서울역 자체로 좀 빠지실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지하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개발 호재인데요. 이곳의 도로 개량 공사, 지하도로 사업 공사비가 예전에는 전체가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국토부가 현재 이 협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7,5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5월 인천대로 진출임로는 현재 9곳이 개통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인천 도로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차 내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6월부터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착수가 현재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뭐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이 설계 자체가 올해 1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2023년에 준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이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통행 속도 자체가 평균 44km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90km까지 증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통행 시간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용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재는 8차선 도로인데요. 지하의 6차로와 지상의 6차로로 총 12차로가 증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많은 호재를 종합을 해보셔서 현재 이 부평 지역 자체로 이 투자 지역을 좀 선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종합을 좀 해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GTX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호재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인구 유입 자체가 부평은 뭐 한 5년 전 정도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유입 인구는 좀 줄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에 대해서 나는 다 대비를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조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 자체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종부세라든지 보유세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도 개발 호재들이 많고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주택 자체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분양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잘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과 지하철, 학군, 생활인프라 이 양질의 주택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려면 무조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장 활동을 충분히 하셔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셔서 꼭 투자에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지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부평 시장 역세권 라인의 투룸에 대해서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시세는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1,000에 월 6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1억 2,600에서 1억 3,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4,400에서 4,700만 원 정도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시세까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두 번째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약 36제곱미터, 시세는 6억 2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에 위치한 상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상가구나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위치가 어디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개요 소개해서 만나볼게요. 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는 이 가정동이라든지 신현동 요 라인 자체에 개명이 돼서 이 지구 자체가 루원시티 지구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입니다. 유형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전용 약 36제곱미터, 시세는 6억 2천에서 6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의 추천 포인트로는 이 루원과 청라, 그리고 루원과 이 서울을 잇는 관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합 행정타운 중심 상업지 바로 앞에 넘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며칠 전에 이 뉴스가 한번 났죠. 이 청라랑 이 루원시티, 인천 서구 지역에 아파트나 이 부동산이 무려 2억 원 정도, 평균 2억 원 정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상가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 자체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주변 자체에 1128세대, 독점이기도 하지만 이 주변을 전체를 따지게 되면 한 5천 세대가 독점 및 가정지구, 이 루원시티 등 탄탄한 고정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접근성과 가시성이 굉장히 탁월한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가입니다. 복합 단지를 마주보고 있고 이 마주보고 있는 단지 자체가 도로변으로 길게 늘어서고 있는 단지 상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 에스컬레이터와 이 엘리베이터 등 고객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보니까요.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모아놔서 좀 이해가 쏙쏙 되긴 했거든요. 그럼 이제는 저희가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입지와 지역 분석을 꼼꼼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수요가 좀 탄탄하다고요. 네. 일단은 루원시티 주변에 기존에 많은 주택들이 허물어지면서 그리고 기존에 소위 말하는 놀고 있는 땅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내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현재 공사를 정말 빠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이 루원시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15년도에는 사업 정상화를 시작을 해서 현재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원도심 활성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이 지역 분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양과 청약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은 거의 다 끝이 났고 요즘 전매 기간도 짧아서 굉장히 빠르게 투자를 했었지만 지금 전매 기간은 3년 정도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파트 기준으로 3년 정도의 전매 기간이 있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전매 기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이 뜨고 있는 지역 자체의 전매를 통해서 순이익을 좀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지를 좀 보자면 교통, 교육, 그리고 생활, 개발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첫 번째 교통입니다. 바로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1년 7호선 연장 확정이 되었죠. 부평구청에서 시작을 하는 이 7호선 라인이 청라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가정역 주변에도 들어온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교통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인천공항고속도로, 바로 서인천 IC,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이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BRT라든지 GRT, 대중교통, 이 버스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교통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주변에 봉수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초품화 단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경 1km 내에는 가연초라든지 가원초, 가연중, 신영고까지 다양한 이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다 품어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같은 경우도 이 지구 내 중심 상업 지역과 이 바로 가정 공공 택지 그리고 청라 국제 도시 등 많은 이 지역들이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 지역 내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주변에 이 주상복합이라든지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 고정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 제2청사 바로 9개 기관 이전 예정에 있고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이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루원시티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수요와 유동 인구를 좀 갖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 행정타운과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루원시티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청 바로 제2청사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고 있는 지역이죠. 현재 이 제2청사가 들어선다라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로 유입이 되거나 인입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 자체가 온다고 하면 먹거리라든지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상가가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정말 큰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당초안의 안에서 이 변경된 안을 좀 보자면 루원 복합청사에 9개 기관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이라든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 119 안전체험단 등 많은 것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인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천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주변에 이 법무를 하는 것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많은 사무실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짚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GRT라든지 BRT, 이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가는 바로 이 GRT 버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BRT 버스죠. 가정역에서 이 화곡이라든지 이 가양역까지 지나가게 되는 이 서울까지도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버스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셨을 때 이 교통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된 신도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7호선 연장 확정이죠. 현재 이 부평구청역에서 이 청라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까지는 성남, 그리고 2021년부터 2027년도까지는 가정을 지나서 이 청라까지 7호선이 확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로까지도 한 4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자체에 많은 분들이 유입도 되고 인입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지하철 개발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GTX B노선 같은 경우도 이 가정역인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이용을 해서 한 15분 정도만 가면 바로 인천시청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청역에서 바로 이 GTX B노선 자체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이 경인고속도로 바로 지하화 20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가정역 앞에 이 루원시티 바로 앞에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탈 수 있는 이 도로 자체의 진출입로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하화가 되게 되면 이 루원시티뿐만이 아니라 청라, 그리고 이번에 그 착공이 들어가는 연륙교까지 치면 이 영종도에서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청라국제도시라든지 아니면 가정지구, 루원시티까지 최적의 인프라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면 바로 이 청라국제도시의 차병원 의료복합단지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 방영을 잘하고 있는 그 어떤 메디컬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이 메디컬 인프라 자체가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차병원 의료복합단지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완공을 해서 그곳에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들어오게 해서 이 청라 자체의 이 네이밍을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신세계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입니다. 금년 자체에 이 착공의 시작을 알렸고요. 그리고 이 완공이
조만간 이 완공도 2024년이면 충분히 들어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 상권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금융타운입니다. 주변 자체에 이 바로 통합 데이터 전산 센터 자체는 준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고요. 2023년도까지 모든 것을 완공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또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더해지게 되면 인구는 많아지고 인프라는 자체는 좀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상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루원시티에 대해서 참고를 잘 하셔서 이 상가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루원시티 좀 생소하셨을 텐데요. 이쯤이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대략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가를 좀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루원시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셔서 보시게 되면 정말 허허벌판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상가들이 지어지고 있고 상권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임장 활동과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은 꼭 삼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공실 리스크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어플 자체를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이 수익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전화하셔서 상담도 충분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 중심 상업지역 특성상 도로변의 노출도를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 자체는 인천 제2청사가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맞은편에 이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수익률도 높고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도 가격이 높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체크 포인트를 잘 정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잘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희 시세 분석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변의 이 루원시티의 상가들이 현재 뭐 분양을 받고 전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하셨다가 전매도 해서 이 수익도 보고 뭐 주변적으로 많이 이 생각들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이 루원시티의 상가는 현재 시세 6억 2천에서 6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때 임대 금액, 보증금 약 5천만 원에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3억 7천2백에서 3억 7천8백, 실투자금은 1억 9천8백에서 약 2억 2백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 약 74제곱미터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수도권 지역이죠.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고양시도 요즘 좀 핫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상가를 추천해 주시는지 개요도 만나볼게요. 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이 화정지구 내의 상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고요. 유형은 상가, 면적은 전용 약 74제곱미터입니다. 1층이 아닌 고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시세는 약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투자하실 때 이 화정지구에 대한 추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배우 수요입니다. 화정지구 내의 인구는 약 7만 6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밀집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78개 인근 아파트 단지와 2만여 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에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뭐 지하철 3호선인 화정역이라든지 뭐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다 많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이 정부지방청사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 중심 일반 상업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유동인구입니다. 주변에 대형 쇼핑몰 센터라든지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역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개발 호재, GTX A 노선을 비롯해서 소사대곡선, 부천에서 이 대곡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 고양선,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그리고 EMU 250 서해안 고속열차, 대곡 복합 환승센터까지 굉장히 많은 교통 개발 호재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는 아무래도 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일산도 가깝고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위치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이 고양시 화정지구에 입지가 굉장히 탄탄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노후가 된 것도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심 상업 지역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화정역에서 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이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1층에 상가가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생활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려면 이 중심 상업 지역 내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배우 수요를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화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뭐 6,070세대, 뭐 6,608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총 24,960세대라고 합니다. 인구만 따졌을 때 이 세대 수에 3인 정도만 곱한다고 해도 7만여 명이 상주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주변 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바로 3호선 화정역이라든지 대곡역, 그리고 고양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인 이 화정중앙공원과 화정역 문화광장까지 이 근린생활시설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울러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학생 자체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상업 지역 내에 상가가 사실 뭐 오래된 상가들도 많겠지만 신축으로 되어진 상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입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고정 수요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요, 신축이라고도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미래 가치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호재들을 주변에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화정지구 자체에 바로 옆에는 이 대곡지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한정거장 차이기도 하지만 화정지구 내에서도 충분히 대곡 지구 자체로 충분히 이 오가고 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보자면 서북부 광역교통철도 라인이 굉장히 많은 이 철도 라인이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GTX A 노선입니다. 뭐 운정에서 시작을 해서 대곡을 지나서 연신내 서울, 그리고 뭐 성남이라든지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이 GTX A 노선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B 노선, C 노선 등 이 GTX라는 노선 자체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 부천에서 시작하는 소사대곡선입니다. 뭐 대곡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이 소사역까지, 그리고 이 소사역에서 또 원시선인 안산 내지는 화성까지도 가실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고요. 고양선 같은 경우는 현재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가게 되는데, 고양시청에서 대곡역을 지나서 역시 세전역까지 서울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LH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하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창릉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형에 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역시 빠르게 놓여진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EMU 250 서해안 고속열차인데요. 현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산에서 화성까지 이 구간 자체가 완공을 하게 되면 이 대곡에서 전라도 익산 구간까지 이 서해선 축으로 EMU 250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산에서 사실은 경상지방 쪽, 경상도까지는 편리하게 가실 수 있지만 이 전라 지역까지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복합 환승센터 및 대곡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정지구 자체만으로도 상주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은 뭐 다름이 없고요.
이 대공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 화정지구 자체의 집값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중심 상업 지역 내에 상가 역시 톡톡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대공역 주변이고요. 대장동 일대 자체죠.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 규모의 주거와 업무, 숙박, 그리고 컨벤션 시설 등의 이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 GB 해제, 바로 개발 제한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이곳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생활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더 도입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단지 조성 착공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곡을 중심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일산과 화정을 이어주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3호선뿐만 아니라 현재 경의중앙선도 있고 또 앞으로 GTX 노선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네. 추천해 주시죠. 당연히 필요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가 아닌 이 고층의 상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업종 자체도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낮게 잡으시려면 굉장히 추천 업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업종입니다. 바로 병원 메디컬 인프라입니다. 뭐 한의원이라든지 치과, 뭐 내과, 정형외과 등 입원실이 있는 이 병원 등을 좀 추천 업종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컬 인프라가 아닌 이 학원가 인프라로 좀 보시자면 앞서 입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뭐 미술학원이라든지 체인 사업인 외국어 학원, 거기다 보습 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등 이 많은 학원 시설이 아무래도 이 추천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정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현재 이 체크 포인트를 좀 하시기 앞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충분한 임장 활동과 전문가 상담. 당연히 뭐 누구나 돈만 있으면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나 성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상가라는 이 장르, 부동산 투자의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임장 활동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문가의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을 삼가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상가에 대해서는 뭐 미래 값어치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 금액의 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래도 뭐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대출 자체에 대한 이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이 항아리 상권 아파트, 뭐 아파트 상권 특성상 도로변에 이 노출 자체가 잘 되어 있는 상가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이 상가 자체에서도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화장실이 좀 멀거나 주차장이 멀거나 하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체크 포인트 잘 종합해서 한번 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참 많은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상가 투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상담 잊지 마시고요. 저희 황 부자와도 꼭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시세 분석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 시세 분석입니다. 현재 시세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 약 보증금 2천에 월 12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액 같은 경우는 1억 9천에서 약 1억 9,800만 원까지 약 2억 원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1억 1천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정동의 시세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